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지점이에요. 오늘은 어떤 것들을 해볼 거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소형 SUV, 중형, 중대형 이렇게 쭉 모아드렸더니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브랜드별로 모아서, 그 중에서도 요즘 SUV 하면은 당연히 기아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쭉쭉 치고 올라오고 있죠. 뭐 1등 카니발, 2등 소렌토, 3등 스포티지, 4등 셀토스, 그러니까 지들끼리 다 해먹고 있어. 그래서 기아에서 나오고 있는 이 SUV 종류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기아의 SUV들이 어떤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작은 차 스토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서는 이미 단종이 됐죠. 단종이 돼서 지금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단종이 된 모델들도 찾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 스토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2017년도쯤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엔진이 1.4 가솔린 엔진이 있었고 1.6 디젤 엔진이 있었는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애는 1.6L 디젤, 그러니까 4기통 디젤에 해당하는 차량이었거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2019년도쯤에 가격표를 보면 1.0L 터보 가솔린이냐 아니면 자연흡기 가솔린이냐, 이렇게 가솔린 버전만 남아 있었습니다. 디젤이 단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스토닉이 몇 년식의 어떤 엔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옵션이나 트림을 정말 자세히 봐야 되는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정도 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이거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트렌디, 프레스티지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렌디까지는 사실 그렇게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후방 카메라가 안 들어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내에 봤을 때 일단 저 7인치짜리 센터 디스플레이가 있는지, 저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 센터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후방 카메라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후방 카메라가 안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싸제로 장착을 해서 후방 카메라를 달던지 하는데, 뭐 웬만하면 그래도 순정으로 달려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하는 옵션이 들어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요즘처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 그런 기능은 아니고, 충돌 방지 보조라든지 이탈 방지 보조, 이탈 경보, 이런 것들만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스토닉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되기도 했고 이미 단종이 된 상태라서 지금으로서는 감가가 꽤나 많이 된 편입니다. 신차가가 보통 제일 높은 트림에다가 옵션 좀 넣고 나면은 한 2천만 원 초중반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워낙 오래 지나다 보니까 벌써 가격이 1,000만 원 초반대 정도로 내려와 있어요. 스토닉이라는 차체 자체가 4,000mm가 조금 넘는 소형 중에서도 가장 작은 소형 SUV에 속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지는 않아서 감가가 조금 많이 된 편이에요. 근데 요 아래로는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레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떨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요 다음으로는 스토닉보다는 큰 차 니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니로인데, 니로 중에서도 2세대로 풀체인지를 한 모델, 그 중에서도 전기차 버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야, 니로는 하이브리드지 왜 전기차를 가지고 나냐? 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니로 하이브리드나 니로 EV 이 두 가지 차종 중에서는 니로 EV의 가성비가 조금 더 낫다고 봐요. 니로 하이브리드가 1세대 모델로 있었을 때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니로가 2세대로 풀체인지를 하면서 뭐 심장 박동을 형상화하는 DRL이니 뭐니 이렇게 대대적인 디자인을 변경하고 나서 가격이 조금 크게 올랐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감가가 아무리 많이 되더라도 가성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더라고요. 오히려 니로 EV가 신차 가격 자체도 한 4천만 원 후반이었는데, 거기서 보조금 받고 뭐하고 하면 한 3천만 원 초중반 정도에 뽑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니로 EV가 중고로 내려오다 보면은 오히려 가성비가 있겠더라고요.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 정도만 조심하면 됩니다. 일단 앞쪽에 충전구가 있는 것들,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보통은 이제 뒤쪽에 충전구가 있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죠. 거기에다가 충전기가 집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과연 이 니로 EV가 내가 주행을 하는 환경에 적합한 차량인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한 번에 장거리를 막 400km, 500km를 좀 자주 뛰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오히려 조금 더 어울리고, 나는 그런 거 잘 안 해. 그냥 집에서 충전기 꽂고 회사에도 충전기 있으니까 그냥 회사 집 왔다 갔다 하고 가끔 장거리 가면 니로 EV가 어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니로 EV가 배터리를 100% 충전했을 때 얼마 못 가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던데, 요즘
요즘같이 이제 선선한 날씨에 해당하는 달에는 보통 400에서 450km까지 주행을 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겠더라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들은 급속 충전을 물렸을 때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에요. 100%를 모두 충전을 급속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1시간 정도가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주의 깊게 보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뭐 출시된 지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됐죠. 2, 3년 정도 되는 차량들이 에어트림 기준으로 했을 때 10,000km에서 15,000km 이렇게 굉장히 적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한 2천만 원 중반대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으로는 니로보다는 조금 더 큰 소형 SUV. 잠깐만, 근데 기아에서 나오는 소형 SUV만 3종이야. 스토닉도 있고 니로도 있고 셀토스도 있네. 다음은 셀토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기가 정말 거의 무적인 차량이죠. 기아 SUV 중에서도 감가 방어가 정말 잘 된다 하면 소렌토를 정말 많이 생각하시던데 셀토스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감가 방어가 잘 되는 차량 중에 하나예요. 셀토스가 왜 감가 방어가 잘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스토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은 정말 작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셀토스 정도만 되면 전장이 한 4,400mm가 조금 안 되는 크기다 보니까 그래도 SUV답게 생겼네 라고 부르는 게 셀토스부터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라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저런 거 다 들어가 있고 센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더 되는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모두 포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옵션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셀토스부터기 때문에 차량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옵션적인 부분들 이런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확실히 감가 방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니로나 스토닉 같은 차량들은 2열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래도 사람이 탈 수 있고 물건도 어느 정도 적재할 수 있고 이런 느낌이 들지만 트렁크 공간은 정말 작잖아요. 근데 셀토스부터는 그래도 트렁크 공간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셀토스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도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가 있고 프레스티지 있고 시그니처가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이 중간급 트림 프레스티지 이상은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프레스티지 이상부터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소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트렌디를 구매해야 돼 라고 하면 거기에 컴포트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컴포트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 트렌디면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셀토스부터는 사륜구동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한 177만 원 정도가 되는 선택 옵션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투휠 드라이브를 선택하면 이 뒤쪽 서스펜션이 토션빔이 들어가요. 4휠 드라이브를 선택하면 멀티링크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셀토스 같은 경우에도 엔진 트림이 두 가지예요. 1.6 디젤도 있었고 1.6 가솔린 터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파워트레인을 구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출력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좀 뛰어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1.6L 가솔린을 구매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 셀토스가 과연 감가 방어를 얼마나 잘하길래 가격이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모델에 한해서 신차가가 보통 한 2,5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도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이기 때문에 나온 지가 벌써 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넘었죠. 그런 차량이 2만 킬로 정도 뛰고 한 3년 4년 정도 지났을 때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 아직도 2천 초반입니다. 아직도 가격이 미쳤어. 이거 안 떨어져. 가격이 셀토스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가격으로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셀토스를 구매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추천을 하냐면 주행거리가 짧은 애들은 별로 추천하질 않아요. 주행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감가가 별로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보증기간이 조금 지났더라도 한 6만에서 7만 정도 넘어가 있는 그런 셀토스들을 고르는 게 오히려 가성비 있게 고를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진짜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내가 어느 정도 타다가 나중에 중고를 팔겠다라고 하면은 신차를 사는 것도 어느 정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가가 너무 안 되니까. 어차피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출고 대기 기간이 그래봤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좀 기다릴 수 있다. 나 그리고 가성비 한 2, 300만 원 더 줘도 돼. 그렇다면 신차를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난 그거라도 아끼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중고로 오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다음은 스포티지입니다. 이 스포티지가 내연기관도 있고 디젤도 있었고 하이브리드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트림이 있는데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 이 두 종류를 기본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포티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봐왔던 소형 SUV보다는 확실히 전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훨씬 더 큽니다. 4,600mm가 넘어가요. 그리고 전장 자체만 놓고 보면 동급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싼보다도 살짝 더 긴 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중형 SUV이기는 하지만 한 10년 전쯤에 나왔던 중형 SUV에 해당하는 만큼
그만큼 전장 재원이 길어졌기 때문에 요 스포티지 정도만 하더라도 실내 공간을 잘 뽑아준다라는 얘기를 듣는 편이에요. 그리고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생긴 애가 있고 여기서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한 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내연기관 자체는 출고 대기 일수가 별로 없지만 하이브리드로 넘어오게 되면은 지금 당장 계약을 넣으면 내년 초쯤에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차량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도 중고 차량을 많이 찾아보기는 하던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트림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노블레스 트림 이상부터는 구매하는 걸 조금 추천드리는 바예요. 왜 그러냐면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도 노블레스급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열선 통풍 시트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 옵션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신에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노블레스 등급 이상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사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렇게 드라이브 와이즈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노블레스 등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차량들을 고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아주 적절한 예시가 들어가 있는데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무광 색상을 선택한 차량이잖아요. 스포티지부터는 이렇게 무광도 선택할 수 있게 옵션 트림을 나눠놨는데 이 무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인기가 있는 차종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무광 색상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자동 세차 들어가서 플라스틱 솔에 이렇게 외장이 긁히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무광으로 되어 있는 색상이 조금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광 색상을 구매한다 그러면 내가 손세차를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앞으로 내가 조금 고생하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나는 그런 것들 싫어. 그러면 무조건 흰색 아니면 쥐색 아니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스포티지 유광 모델로 사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나 일반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략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냐. 보통 내연기관 모델은 신차 가격 자체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 한 3천만 원 초반에서 3천만 원 중반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지나고 주행거리가 한 2, 3만, 3, 4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2천만 원 중후반 요 정도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고 노블레스 트림 정도가 된다 라고 하면은 한 2천만 원 후반 정도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인기가 많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매품으로 나오는 투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경 안 쓴다 라고 하면 투싼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한데 투싼은 스포티지보다 옵션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많이 구매하는 편이더라고요. 다음은 소렌토입니다. 소렌토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하이브리드 모델로 가지고 왔어요. 소렌토가 신형이 나오고 나서 시간도 꽤 많이 지났고 납기표의 대기 일자가 조금 줄어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펴봤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너무 많이 봤으니까 뭐 외관 디자인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저런 보다 이 차를 내가 구매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들부터 바로 먼저 좀 설명을 하자면 여기 이 뒤쪽 문 2열 문을 반드시 열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열 의자가 2개죠. 2열에 캡틴 시트가 2개로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6인승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소렌토는 5인승, 6인승, 7인승 이렇게 3개의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6인승이 제일 비싼 옵션입니다. 이 소렌토가 과연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연식이 지나고 얼마 정도 주행거리가 있으면 얼마의 가격 정도가 감가가 되냐라는 것들을 한번 보면은 프레스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에 옵션 어느 정도 넣고 나면 신차가가 한 3천만 원 후반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 차량이 지금 3년에 6만 킬로미터 정도가 됐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냐? 2천만 원 국구반에서 3천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타고 다니는데 그래봤자 한 300만 원 정도밖에 감가가 안 되는 거니까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7, 8개월 기다릴 수 있어. 나 그냥 신차 살래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7, 8개월 정도 기다려서 신차를 받으면 되지만 나 그거 못 기다려. 그냥 소렌토 하이브리드 정도면 되고 3천만 원? 그 정도면은 내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떠한 차량들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SUV는 아니지만 MPV인 카니발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카니발은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9인승이냐 노블레스 이상이냐 가솔린이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3.5리터 가솔린 야 그거 연비 안 좋아서 어떻게 타고 다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3.5리터 가솔린이 2.2리터 디젤보다 판매량이 더 높아요. 6대4 요 정도 비율로 가솔린이 더 많이 팔립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왜 노블레스 이상이냐 9인승이냐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뒤쪽에 와서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전동 슬라이딩 도어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프레스티지 모델에서는 기본으로 포함이 안 됩니다. 노블레스부터 이렇게 2열의 전동 슬라이딩 도어가 기본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노블레스 이상으로 구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 안쪽으로 봤을 때 캡틴 시트로 6개가 들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4열에 싱킹 시트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9인승 이상부터는 여러 가지 세금적인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9인승이 오히려 저렴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니발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흰색인지, 그리고 9인승인지, 노블레스 트림 이상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드라이브 와이즈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카니발이 가격이 도대체 얼마 정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은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고 주행거리도 이제 2만 킬로미터가 막 넘었어요. 신차가가 3천만 원 후반 정도가 됐었던 9인승의 노블레스 차량이거든요. 그런 차량이 지금 한 2만 킬로미터 정도 뛰고 나서 한 3천만 원 초반대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년하고 2만 킬로 좀 넘어가니까 벌써 1천만 원대의 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카니발도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새롭게 나왔잖아요. 그 하이브리드 모델이 벌써 납기표에서도 한 7개월, 8개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만큼 정말 인기가 많아서 구형 가솔린 모델, 디젤 모델 이런 차량들은 감가가 훨씬 더 심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3.5리터에 해당하는 한 100만 원 돈 정도 되는 자동차세, 거기다가 고속도로 올라가면 10km에서 12km 정도 되는 연비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감가가 된 카니발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아에서 나오는 SUV들 중에서도 스토닉부터 해서 소렌토까지, 그 위로 이렇게 MPV인 카니발까지 모두 한번 쭉 찾아봤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자동차다 보니까 감가번거가 정말 굉장하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차량들, 여러 가지 차량들의 근황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을 때 나한테 맞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지금 나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약간 금융의 힘을 빌린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준중형인 스포티지 이상 버트를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 나는 그냥 혼자야 라고 하면은 셀토스나 니로 이런 작은 소형 SUV도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족이 있고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타는 상황에서는 솔직히 답이 카니발밖에는 생각이 나질 않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고 내 예산에 맞는 차량들을 구입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수많은 기아의 SUV들 중에서 어떤 차량이 제일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